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은 종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서양 역사의 기본 흐름을 좀 보면 과학이든 인문사회, 과학이든 종교든 시간이라는 생각을 상당히 깊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르고 현재, 그 다음에 미래, 과거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지금처럼 그 어떤 시계가 발달했다든지 시간의 구분이 명확한 그런 때가 아닌, 즉 13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때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자연과학이 활용하는가 하는 걸 보면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자연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그 자연을 설명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연에 대한 것보다는 그 시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오퍼레이셔널한 그 자연, 또 포텐셜한 자연, 히스토리컬 자연, 요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과 미래가 잘 엮어져서 어떤 역사를 만드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것이 흔합니다. 성경에는 사랑, 소망, 믿음, 그 중에 믿음은 과거고 사랑은 현재고 소망은 미래고, 그런데 사랑이 제일이라,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성경에는 현재 사랑과 미래, 소망이 잘 엮어져서 믿음이라는 역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과 소원이 잘 엮어져서 어떤 좋은 결과를 가진 거, 예를 들면 부를 이룬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종교 얘기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가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떤 체제에 반항하거나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나는 그 루터라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종교 개혁을 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물론 루터는 풍부한 가정에 자란 건 아닙니다만 열심히 공부했고 라틴어에 능통해서 나중에 신학 박사가 되고 로마를 가서 교황을 만나보고 하면서 역시 로마서를 연구한 그가 믿음으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깊은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의인은 바르게 산 사람들은 믿음을 봐야 한다, 이제 이런 것이 로마서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교황, 대주교, 그 지역의 어떤 통치자, 이런 사람들의 뜻을 어기면서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제 상당한 마찰을 가져옵니다. 특히 교황과 대주교는 면죄부 장사를 해서 이제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자기들 곳간에 빈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반항하지요. 근데 여기에서 외국어를 정확하게 알고 라틴어를 정확하게 알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루터는 신앙적인 어떤 걸 떠나서 어떤 그 일에 대한 핵심을 명확히 보고 글을 잘 쓴다라는 것이 극히 장점입니다. 수없이 여러 가지 글을 쓰면서 대항하는 걸 보면 역시 그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류의 어떤 발전사에서 그 업적이라고 하는 거 보면 우선 대략 7가지 예의 중에 첫 번째가 그 영의 발견, 두 번째가 프린트, 세 번째가 렌즈 기술의 활용, 네 번째가 농업 기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경제 활동, 여섯 번째가 컴퓨터, 일곱 번째가 유전공학에 관한 새로운 이론,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특히 그 프린트 문제, 책을 만들고 읽고 쓰고 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교화시키는 방법은 역시 잘 알고 핵심을 꿰뚫어보는, 그래서 남의 그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하면 정확한 지적을 하느냐, 면죄부를 통해서 조상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길을 열어준 교황의 그 잔꾀, 이것을 이제 루터는 과감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대주교까지 또는 그 지역의 어떤 통치자까지 가세하는 그런 데서 견디고 대항하고 글을 쓰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에 좀 돌아가는 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나빠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뉴스를 통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화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고 그냥 적당한 소리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핵심은 꿰뚫어보고 핵심을 정확히 남의 머릿속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쉬운 일은 아니겠는데 거의 많은 사람이 이제 권력을 갖거나 또 경제의 어떤 우위에 점하면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타락할 수가 있나 하는 것은 역사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종교인들이 기도하고 또 반성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나보다 더 깊이 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해서 그 박정희 정권 때 같으면 예를 들어 돌들이 말하리라 뻗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힘을 얻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들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독재를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경제적으로 잘한 것도 있고 뭐 통치하다 보면 잘 돼가는 것도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대학에서 그 박정희 씨를 조금 이상해 봤던 것은 학생회장단을 제주도에 불러다가 호텔방에 성인들 대하듯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제기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갖고
돌들이 말하리라. 못 읽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는 현명해야 합니다. 사실은 뭐 사람을 잘 쓰고 또 그런 소리 하는데 그건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현명해야 합니다. 더욱더 우리나라같이 적은 나라가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우리는 사실은 중국과 미국의 어떤 시선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본 압제를 받아오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자극도 받고 생각들을 했습니다만 친일 잔재를 척결치 못한 것은 역사적 문제가 되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6.25 동란 때 그 유재영 사령관 같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말을 잘 몰라가지고 이제 전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사실들이 있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메가더 그 유엔 사령관을 찾아가서 작전권을 맡긴다든지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도 작전권 환수에 관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현명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 인물을 선택하는데 상당히 그 생각이 좀 뭐라 그럴까요? 저질이라고 할까요? 로우 퀄리티죠. 그래서 나는 그 졸속이라든지 미숙이라든지 저질적인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글입니다. 좋은 글로 알아듣게 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읽고 감동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좋은 날이 되도록 기원들을 하지요. 사람은 거울을 보고, 렌스라고 하는 걸 활용할 때 우리가 거울을 보고 반성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머릿속에도 미러 뉴런이라고 해서 거울 뉴런이 있습니다. 이태리 분들이 연구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그런 그룹인데, 우리 머릿속에도 그런 거울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잘 판단도 하고 실행하는 그런 것들인데 어쩐 일인지 이렇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바람이 있을 텐데 끝으로 그 유진호 선생님의 말씀을, 내가 그 50년대 대학을 다닐 때 고려대학교 총장이신 그 유진호 박사가 정말로 훌륭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방죽 잘 아시죠? 조그마한 연못, 방죽을 장난꾸러기가 장대로 흐트러서 구정물로 만들었을 때 방죽에 솟아나는 물들이, 맑은 물이 계속 솟아나면 언젠가는 그 방죽이 맑아질 거다. 그것이 그 당시에 어려움에 대한 기대로 참고 견디며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게끔 한 대단한 얘기입니다. 솟아나는 물이 정말로 새로운 사람들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좋은 나라 될 걸로 봅니다. 모두 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